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그 한동훈 대표가 나가고 나서 권성동 원내대표 현재 체제잖아요. 네. 사실 그것도 좀 저는 거시기 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거시기 하죠. 근데 또 한 분의 거시기 한 분을 모실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비대위원장으로. 누구로 지금 예상하세요? 뭐 지금까지 하마평 올랐던 거는 뭐 권영세 의원이나 뭐 나경원 의원이나 뭐 김기현 의원이나 그냥 그분들이 할 거면 그냥 권성동은 혼자 그냥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많은 분들이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12월 3일 밤을.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보도가 나오잖아요. 어제 밤에도 그 날에 있었던 국회의원 저희 당 국회의원만 있는 단톡방에서 벌어졌던 모든 대화를 그대로 다 옮겼잖아요. 편집 그러니까요. 없이. 좀 기사 띄워주세요. 야, 근데 저걸 보니까 이제 알겠죠, 이제. 제 마음이 더 안 좋더라고요. 자 보세요. 저 이제 별로 길지도 않아요. 한 네. 5분이면 대충 파악이 되는데 저기서 참여 인원은 108명입니다. 다네. 네, 딱 108명. 근데 함정은 이제 한동훈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저 방에 없었죠. 없지. 어.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저기서 그 계엄 발령된 이후부터 해제될 때까지 한 2시간 반 동안 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한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맛이 가더라고요. 일단 어. 1차적으로. 저도 그 얘기 지적하고 싶은데 어. 108명이 다 어디 가지? 어떻게 하지? 뭐 대표님 아니 뭐 원내대표님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되게 평온해요. 그리고 상당수가 초선이에요, 초선. 어. 초선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어때요? 이거 어떡하죠? 막 이런 거. 이리로 오세요. 뭐 도서관 쪽으로 오세요. 이 초선이야. 어. 중진들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권영세와 한마디 했어요. 국회가 해산되는 것인가? 뭐 국회를 해산하려는 거. 딱 그 한마디 있어요. 아 맞아. 그거 있더라. 국회를 그 한마디 있어요. 해산하려는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못 끼니까 다른 사람의 대화 창을 빌어서 한동훈입니다. 뭐 주진 의원, 주진 의원 뭐. 아니면 우재준 의원 의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오세요. 네. 국회로 오세요.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명확한 지시 없이 이 방치하고 방기하고 네. 본인의 책임을 그거 이제 비난받고 있잖아요. 그렇지. 자, 그건 그렇다 치고 나머지 의원들 50몇 명 당사에 있고 그 여기서- 화면도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뭐는 당사에서 이렇게 테레비 보고 있는 거. 그게 나와요? 나 네. 그거 못 봤네. 그분들은 그럼 뭐 했냐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 다 들어갔잖아요. 뭐 그러니까. 일부 못 들어갔는데 오늘 근데 나경원 의원이 네. 이런 말했어. 민주당 지지자 때문에 못 들어갔다. 뭐 그럴 수는 있어. 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더 했냐면 민주당 중진들 못 들어간 사람들도 그런 내랑 동조로 같이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우리 보고 그러니까. 네. 그 다른 얘기지. 그렇지. 다른 야, 얘기지. 그걸 거기다 이제 그거를 민주당을 끼는 건 아니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그게 참 왜 자꾸 그렇게 업을 쌓으시는지 그런 발언이 대중의 공감을 얻냔 말이야. 사실 그 단체방에 뭐 한지아원은 사실 거의 절규에 가깝게 본회의장으로 빨리 오셔야 됩니다. 막 하는데 또 우재준 의원 통해서도 이렇게 한동훈 대표 목소리가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고 또 느꼈던 건 한동훈 대표의 말을 대부분 무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대표 지시입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누구라도 그럼 갑시다 이런 게 나와야 돼. 어떻게든 그렇죠. 갑시다. 근데 그게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원내대표 지시만 나는 따르겠다는 뜻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건 한동훈 대표를 인정 안 하고 원내대표 얘기를 따라야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당내가 그 당시에 여소야대였어. 당 지도부 쪽이 편이 너무 적고 아닌 쪽이 훨씬 많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딱 보이고 되게 가슴 아프더라. 그걸 떠나서 국회 본회의장 와야 한다는 것은 한동훈 대표 지시 없이도 네. 자동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거는 당연히 국회가 멈출 수도 있는데 거기 최영도 의원은 마산 자기 지역구에 본인 그 숙모상이 있어서 갔다가 무조건 갑니다 그러고 와서 결국 도착했어. 네. 그 끝나가지고 그렇지. 못 들어갔지만 신성범 의원도 그 말씀 하셨거든. 이럴 때 우리가 있어야 될 건 본회의장이다. 그렇지. 그랬잖아요. 네. 한마디도 안 해. 그 눈치 보고 있었던 것 같아. 그냥 TV 보면서 야 해제됐네. 이거 뭐 되겠어 해제하니? 난 그 생각했을 것 같아. 저도 사실은 저기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 본회의장. 근데 화면 처음에는 별 몇 명 없었어요. 네.
한 5, 60명 있겠나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100명이 넘겠더라고 어느 순간. 그러더니 이제 성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분들이 그렇게 뭐 얘기를 하잖아요. 형님 말씀처럼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막아섰다는. 민주당 지지자들 막아섰다고 못 가요? 옆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옆으로. 그리고 뭐 들어가면 경찰 충분히 들어가지. 뭐 어쨌건 경찰이 막아서서 다 들어왔잖아 다른 사람들. 충분히 들어가지. 그럼 거기 들어간 국회의원들은 뭐야? 그러니까. 거기만 열어줬어요? 한지아 이런 분들은 어떻게 들어갔냔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결국 지금 계속 국민의힘이 계엄 동조 세력이냐 이런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남아요. 결국 남습니다. 그때 무슨 행동을 했는지 뭐 민주당이 오바해서 내란 동조라고 이제 막 얘기를 네. 하지만 뭐 그것과는 그건 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네. 어쨌든 국회의원이 국회 안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해명이 없어 지금. 그렇죠. 지금 나온 거 하나 딱 민주당 지지자들 때 못 들어갔다. 요게 이제 하나 나왔어. 그거 진짜 최악의 이게 하나 네. 나왔어요. 최악의 그다음에 탄핵 1차 탄핵 때 안 들어가고 빠져나온 거 퇴장한 네. 거. 이 두 가지는 남아요. 언젠가 남아.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어. 그렇지. 누군가는 물어볼 거 아니야. 그때 왜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네. 12월 7일 날이잖아. 그날 그 전투편을 하다가 왜 나왔어요? 그렇지. 그거 뭐라고 답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그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그 안에 있었던 의원들은 지금 다 거의 배신자 취급받고. 정말 창피합니다. 정말 제가 그 의원 단톡방에 이제 막 과격한 얘기들이 나왔다고 이제 보도가 네. 나오잖아요. 네. 뭐 배신자, 뭐 쓴소리, 뭐 쓴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막 격한 발언들이 막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모 재선 의원이 우리 그렇지. 90명만 갖고 가자. 108명 중에 18명이 그날 계엄 해제안에 찬성한 사람 그 18 빼면 딱 90명이잖아요. 그렇죠. 90명만 갖고 갑시다 했더니 모 삼선 의원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럼 개헌된다. 그래서 개헌된다. 개헌. 그 그렇지. 글을 지웠대요. 어. 근데 누군지도 아는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이 저희랑 뭐 이렇게 많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제 더 얘기하면 이제 누군지 알 것 같아서 기가 막혀요. 나 그 얘기 듣고 전 누군지 그냥 딱 맞춰버렸어. 아 그래요? 한 방에. 한 방에 맞췄어. 하니까 참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저러 비판하는 그런 말들 중에 뭐 너무 뭐 혼자 뭐 상의 안 하고 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런 비판들은 한동훈 대표도 뭐 이건 내가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뼈저리게 받아들일 부분이구나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한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가 판단이 안 되나? 개헌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16년도 때는 반 정도 되는 62명 정도가 탄핵에 찬성한 걸로 네. 128명 중에서 그렇지. 지금은 왜 12명밖에 안 되냐라고 하는데요. 네. 의석 분포를 보면 돼요. 의석 자, 분포. 128대 108이야. 어. 20석이 줄었죠. 네. 그다음에 수도권 의원이 그때 35석이에요. 이번에 지금 수도권이 19석이에요. 19석. 음.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따져 보면은 당이 점점 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우경화까지는 아니라도 TK 자밀련이라고 예, 그래요. 결국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선되기 상대적으로 쉬운 그 지역에서는 탄핵을 반대했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다음 선거에 나가기 수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그렇지. 지역이라고 볼 때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해야만 본인이 편해진다. 그래 나는 어떻게 되지? 그럼 나는 다음도 돼야 되니까 괜히 여기서 하고 기어 나갔다 배신자 되겠네.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가만히 있는 거야. 뭐 비상계엄이 뭐 그래가지고 잘 되면은 그냥 또 거기 또 가만히 있고. 비상계엄도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 괄호 열고 어. 민주당 지지 때문에 못 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소극적인 답변밖에 못 하는 거야. 차라리 나는 계엄 해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예 안 들어갔어. 이러면 차라리 그게 또 떳떳하다. 뭐라도 어.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나도 반대긴 한데 내가 갈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 뭐 앞에 사람도 어. 많고 경찰도 그래서 있고 못 가는데 군인들도 있고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잖아 지금. 아휴, 나 참. 정말 이거 보고 못 속이 타는데 빠져나가요. 그때 사실 저는 뭐 제 주변에 꽤 보수적 성향 강한 친구들도 권성동 원내대표 될 때 한번 다 기함을 토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평은 되게 또 많이 갈리더라고요. 뭐 친윤 원조 친윤이라고 하지만 또 그래도 뭐 그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도 당 관리는 잘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 원내대표가 되는 원인은 네. 멀윤이어서 됐다고 그래요. 유성이랑 좀 멀어져서 대통령 원내에서 평가할 때는 친윤이라고 하지만 멀윤이다. 2년 동안 멀어져 있었다. 어. 그러니까 친윤색이 덜하다고 해서 추대가 됐다고 저는 들었어요. 거의 추대에 가까웠잖아요. 예. 뭐 그게 틀린 거 같지도 않아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냥 이제 그렇게 의원들의 내부 원내 평가가 어떻고 원내에선 떠나서 그래요. 원내에서. 대중들을 보면 권성동 의원은 그냥 그렇게 돼 있죠. 슈퍼친윤이잖아. 슈퍼친윤. 그러니까 대중들의 인식과 의원들의 인식은 다른 거죠. 그럼 최소한 대중들의 인식하고는 조금 다른 분을 뽑아야 되는 게 그게 상식 아닌가? 아니 뭐 지금 뭐 권성동 원내대표를 제가 막 뭐 비판하고 할 생각 없습니다만 사실 할 사람도 없어요. 물론 김태우 의원이랑 두 분 이제 네. 나오셔서 해서 김태우 의원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었지만 표차가 너무 많이 났고 그렇지. 당 구조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냥 그래요. 당 상황이 지금 그래요. 아니 뭐 보수에서 지금 뭐 탄핵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꽤 많다고 하고 또 특히 TK 지역은 물론 TK 지역도 탄핵해야 된다가 더 높긴 한데 그래도 거긴 비등비등하거든. 거기서 그냥 간 보는 걸로밖에 볼 생각이 그러니까 안 이것 들더라고요. 때문에 이제 또 쪼개지고 갈라지고 이것도 한바탕 홍역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냥 딱 그거 하나로 사람을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제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가 또 두 번째 겪고 있는데 이번 상황은 8년 전하고 더 다르잖아요. 다르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완전 다르죠. 시각적인 효과도 엄청나게 컸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당만 하려고 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 TK 의원들 그냥 자기들은 자리만 지키고 앉아서 꽉 껴안고 있고 딱 그거예요. 사실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옳은지 그분들이 모르시진 않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저는 사회 발전의 속도와 네. 방향을 고려할 때 8년 전보다 사회가 훨씬 더 성숙돼 있고 맞아요. 또 이것에 대한 평가가 또 몇 년 후에 뭐 총선도 있고 하니까 내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비상계엄 해제안 투표할 때 아예 오지도 않은 거 더하기 이 1차 탄핵안 투표 때 퇴장한 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심판이 내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일반 국민의 상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사실 어제 또 뭐 채널의 단독 보도로 나와서 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던 게 한동훈 대표가 그날 이제 국회로 들어가게 된 과정에 대한 이제 기사가 나왔잖아요. 박주민? 뭐? 한동훈 대표가 그 12월 3일 날 그날,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 받은 거. 들어가면 체포될 수 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얘기가 예, 있었죠. 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그건 전화를 받았다 이거죠. 예, 절대 뭐 당신이 다치면 안 된다. 음.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전화를 꺼놓고 다 은신처로 숨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민과 함께하겠다 그러고 해서 국회에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한동훈 그렇죠. 대표가. 반신반의했겠지.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에이라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뭐 얘기 나오는 체포조에 지금 얘기 나오는 HID에 뭐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HID라는 게 아직도 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그냥 네. 옛날에 정말로 북에 가서 막 뭐 하고 따오는 거. 뭐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는 이미 해체가 됐고 네. 그 당시에 보상을 잘 못 받으신 분이 이제 예비역으로서 시위하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그게 근데 있죠. 그게 아직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김어준 때 나올 때도 뭐 이 HID 얘기 자꾸 나오고 그랬는데 뭐 그 뭔가 사실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래도. 하여튼간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노상원 네. 전 정보사령관 그 HID가 정보사령부 소속이래요. 그분 영장에 HID 관련한 혐의가 적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때문에 또 논란이 많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롯데리아를 가. 근데 내라는 뭐 이런 거 하면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있다.
그죠. HID의 임무가 무슨 수송을 하거나 예. 뭐 경비를 서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원래 이제 북한의 침투에서 요인 암살하는 그런 그거 곳이잖아요. 무시무시하잖아. 이제 그래서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선관위 직원 30여 명 정도를 뭐 감거를 했던 그 인력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HID라는 곳은. 예. 그러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게 정말 있었냐 하는 의심을 품게 되니까 이거는 수사 또는 뭐 취재 네. 이걸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되겠죠. 근데 하루하루 지나면 점점 계속 나와. 그러니까 매일 뭐가 나와서 과연 지금 국민의힘 현재 지금 그 안에 안주하고 있는 의원들이 이걸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뉴스들이 너무 센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엄의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계엄을 무서워요, 먹고. 약간. 이게 뭐냐, 뭘 하려는 거냐, 겁만 주려고 한 거라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경고용이라고 윤 대통령 말씀하시는데, 지금 드러나는 내용으로는 경고용 같지가 않아 보이니까. 그럼 이제 대통령은 전혀 체포나 이런 거 지시 안 했다고 오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의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상 자가 발전이야? 그럼 알아서 한 건가? 그럼 밑에 사람들이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쨌건 지금 비대위원장을 이번 주말까지 결정해 다음 주 초쯤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김재섭 의원 뭐 비대위원장 설 나온 건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본인 뭐래요? 일단은 그런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어제 그걸로 이제 아마 뭐 중진 한두 분이 뭐 그 안에서 뭐 얘기를 했을 수는 있는데 자기는 설령 와도 죽어도 안 한다고 뭐 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사실 모양새야 탄핵을 찬성한 의원이니까 탄핵 찬성한 의원이 비대위원장 요거 해보고 싶은데 그럼 또 쫓겨나지 않겠어요? 쉽지 않지. 그래서 자기는 그럴 일도 없지만 제한이 올 일도 없지만 와도 죽어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안 한다. 진짜 필요할 때 싸워야 될 때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몇 명 없는데? 없어. 그럼 배현진 의원 얘기도 나왔었어요. 배현진. 그러니까 그만큼 없는 거예요. 막 다 해보는 거야. 그럼 원내에서 누가 해야 되냐 막 묻더라. 아까 이제 다른 방송에서 막 한 명씩 해보라 그래서 뭐 해서 누구 제가 있어요? 그냥 네. 제가 이렇게 명단을 보다가 지금 현역 의원 저는 그래도 좀 그렇다면 김도읍 의원 괜찮겠다고 김도읍. 얘기했어요. 그렇지. 김도읍 의원은 조금 낫다. 없어. 사실 조경태 의원을 시킬 리는 없잖아요. 그건 죽어도 없죠. 거기는 한동훈 대표보다 더 세던데. 그러니까. 윤석열 씨라고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뭐 6선, 5선, 4선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4선에서 딱 김도읍 의원 딱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게 지금 이 상태로 당이 어떻게 굴러갈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난 처음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영세, 뭐 나경원, 원희룡, 김기현 나올 때 기함을 토했어요. 진짜로 당을 해체하고 싶은 건가라는 생각. 그분들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그렇게 이제 전해지잖아요. 네. 다 고사를 하는 게 정상 아닌가? 이게 맞나?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그럼 우리는 다 탄핵 반대하고 그러니까 뭐 비상계엄은 하여튼 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또 대통령이 탄핵이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스탠스를 잘 모르겠어요. 그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김건희 특검법부터 막 그 여러 특검법안에서 항상 이제 끝까지 반대표 던지는 게 89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85명 눈에는 지금 저도 배신자겠다. 저는 뭐 국민의힘 당원 아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보면은 저보고도 뭐 배신자 처단해라 이런 거 막 글 올리시는 분들 많은데 뭐 글쎄요. 어떤 범위까지 해서 배신의 범위를 찾아야 되고 누구에 대한 배신이냐 대상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일단 그 적어도 정치를 한다고 할 때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를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그 기조 하에서 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좀 관대하고 상대방한테는 가혹하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비상계엄에도 괜찮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도 역지사지 탄핵하면 안 된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제가 보니까
요즘에 이제 분위기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 가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잘못 없다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지금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한 10% 정도 이상은 되는 것 같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용산 그 대통령실 앞에 화환을 제가 그때 점심 먹고 이태원부터 쫙 걸어오는데 녹사평역부터 양쪽 마주보는 도로에 쫙 있더라고 대통령실까지. 엄청나요. 물론 그 숫자를 따지면 전체 국민의 숫자 얼마 되진 않겠지만 그런 거 보고 지금 또 좋아하는 건지. 근데 그렇게 막 응원을 받으니까 이쪽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 잘못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생기는 것 같고 그냥 완전 극우화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이봉규 TV 나왔지만 이봉규 TV 고성구가 씨는 또 이런 유튜브를 봐야 뭐 대통령 여론을 제대로 알 수 그거예요. 있다는. 여론을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그냥 뭐 신문 방송에서는 민심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 유튜브를 봐야 된다. 아.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선거도 자기들이 밝혀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전형적으로 이 지역 정치할 때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한 선거구에 유권자가 한 20만 정도 되는데 맨날 보는 한 300에서 500명 되는 사람들 여론만 듣고서는 지금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침묵하는 다수라는 말이 있잖아. 제가 보기에 전체 국민의 10%도 되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만 가지고 여기가 애국 시민이라는 표현까지 쓰니까. 그러니까 사회는 여러 폭이 이제 생각의 폭이 이렇게 넓다고 하면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해야 되냐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 그렇지.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옆으로 치우쳐가지고 경도돼서. 생각을 하니까 여기만 보면 당연히 이상하지.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봐야 되는데 여기를 안 보니까 아유 정말. 이걸 어떻게 고개를 돌려줄 수도 없고 왜냐하면 맨날 그런 게 나오니까 알고리즘상 저도 이렇게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네. 다 망쳤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도 소위 극우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못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 봉규 아저씨하고 옛날에 뭐 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친한 거하고 방송을 듣는 거하고 다른 문제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믿고 있고 그걸 가지고 지금 또 탄핵이랑 저기 수사까지 지금 대응을 한다고 하시니 그러니까 보수가 또 쪼개질까? 저는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게 보수 쪼개긴 것 같아요. 더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상황 이게 결국 이제 진정이 되겠지만은 이걸 우리가 슬기롭게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본인의 소신을 뭐 저버리거나 그렇지. 뜻을 접고 뭐 그런 분들 한두 명씩 나와요 지금. 제가 뭐 실명 공개 못 하겠는데 오늘도 뭐 의원들 앞에서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이 있더라고. 자기가 한동훈 대표 옆에 있었던 건 연기였다. 진짜? 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자, 그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제가 뭐 실명 공개 아직 못 하고요. 정말 세상이